자, 결투 주간 수익률 공개해드립니다. 정용현 대리의 이라이콤 플러스 5.1% 주간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정현 팀장의 하이트질로 마이너스 2.4% 주간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정용현 대리, 여의도 싱크탑 연구소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종목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콤 성적 뭐 괜찮았네요. 플러스 5%, 하이트진로는 마이너스 2%. 이정현 팀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 맥주 가격 인상되고 올림픽 특수 기대되고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일단 기대했던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특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에는 상당히 반영이 적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흐름은 계속해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그 하이트 진로가 상승을 할 때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며칠 조정을 받을 때는 기존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 15만 주가 터졌던 그 조정 받을 때는 5만 주 정도의 거래량밖에 터지지 않으면서 하락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적은 물량이 떨어 나오면서 그 주가를 조정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의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예. 그것 역시 향후 주가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전히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5거래일 연속 역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만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방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라이콤도 함께 짚어보죠. 주간 수익률 플러스 5.1%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정용현 대리의 종목이었죠? 어때요?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할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이 2분기 때는 실적이 다 슬로우 다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ELK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30억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이콤은 적자는 아니고 전기비 대비해서 거의 동급 수준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눌릴 때마다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 가격 16,000원으로는 네. 계속 홀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만나볼 차례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대우증권 두 종목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정용현 대리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액토즈 소프트,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네. 게임주.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간단히 기업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2위의 게임 퍼블리셔 업체인 샨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샨다가 2005년도 2월에 동사의 지분을 51%로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자체는 뭐 유명한 것은 미래의 전설이라는 시리즈 2와 3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라테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매출이 집중되기보다는 중국향 매출이 거의 98%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 모멘텀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이 업종과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큰 시장을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좀 크게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모멘텀을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부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이제 차근차근 런칭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중국 소재의 자회사인 메이유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샨다가 퍼블리싱할 예정인 천년지왕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자체로 출시를 시작으로 한 5개에서 퍼블리싱은 10개가 연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점은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이용자 자체가 3억 6천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3억 6천만요. 네.
네. 연말까지는 한 7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배 있습니다. 이상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에 진출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뭐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마켓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안정적인 수요 그 공급처가 아니면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중국의 뭐 2위 업체인 샨다를 통해서 퍼블리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평균 PER 자체가 22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PER 수준은 한 10배에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의 투자 포인트 점검해봤습니다. 차트 함께 볼까요? 네. 그 수급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또 반대로 좀 사고 있고요. 기관이 기대어 가도 되는 겁니까? 차트 좀 움직이면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나오는 물량 자체는 거의 소진이 다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지난 7월에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35,200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파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 자체는 한 2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단기 목표가 자체는 4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 단기 골든 크로스도 발생이 됐고요. 목표 가격 4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설정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우증권 가보겠습니다. 이정현 팀장이 선정해 오신 종목입니다. 드디어 증권주가 나왔네요. 결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증권주를 선택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이므로 아니면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뭔가요? 일단은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예,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실제로는 뭐 실적이라든가 개별 종목이 뭐 어떻다 이런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황을 고려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이 과대했다라든가 혹은 뭐 좀 경기가 지금 화랑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최근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의 시장은 뭐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중심으로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그 집중적으로 봤었던 유로존 문제들 이런 것들 미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는 조금 거기다 의존도는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FOMC가 어떻게 될 것이냐, ECB회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한 발 물러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천천히 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 화랑의 초기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상승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화랑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의 초기 구간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증권주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권주 중에서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이 아닌 대우증권을 선정했던 이유는 바로 기관의 수급 때문인데요. 삼성이나 우리투자증권보다 굉장히 몇 배나 되는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보시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관 총 개는 68만 5천 주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16만 1천 주를 순 매수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상당히 메이저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금통위가 있는 날입니다. 예. 금리가 동결될지 혹은 인하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정말 꾸준하네요. 물량도 제법 많이 매일매일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증권주, 대우증권에 한번 눈여겨보겠다라고 하십니다. 목표 가격 얼마나 볼까요? 그래도 높이 설정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높게 잡을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오늘 현재가가 오늘 종가가 11,400원으로 마감을 예. 했습니다. 예, 11,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단기적으로 잡은 목표가는 12,8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구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2,800원이면은 예. 이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 높이. 네. 예. 아랫부분은 어디를 보면 되는 거죠? 예, 손절 구간으로는 제가 오늘 1,800원을 잡아왔는데요. 1,800원이라는 구간은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상승을 이어져 왔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갭 상승한 구간, 요 정도 구간이 손절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용현 대리 그리고 이정현 팀장 두 분과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박수의 대결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